저는 YTN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희석 유진 ENT 대표님 자리에 계신가요? 아니면 이거 집에서 하시죠. 여기 이쪽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잠깐만 위원장님, 뭐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지만 구두로 좀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노정면 의원님 질의 끝나고 들을게요. 죄송합니다. 예. 예. 최근 YTN 주총을 통해서 YTN 이사회 인원이 4명 순중했고 그래서 이제 10명이 됐는데 그 가운데 8명이 유진 쪽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포진이 돼 있어요. 맞죠? 유진 쪽의 지분이 30% 맞습니까? 31%? 네, 30.9%입니다. 근데 이사회의 80%를 장악을 했네요. 이번에 순중된 4명 가운데 3명도 유진에서 추천한 사람이고 뭐 이 자체로도 문제지만 그 자격 시비가 불거지는 사례들이 많고 또 하나는 방통위가 금지하고 있는 그런 승인 조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이사의 자격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위반했다는 문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성욱 이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검사 출신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PPT 보시겠습니다. 이 조성욱 이사는 그 신종 전관예우의 뭔가 전형을 보여주는 분 같아요. 보시면 2015년 12월에 검사직을 물러났는데 2016년에 무려 9개 기업의 법률 고문을 동시에 맡습니다. 다른 것까지 다 합치면 총 17개 회사의 법률 고문역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 뭐 이것도 문제로 보이지만 어떻게 이런 자가 보도 전문 채널의 이사인지 매우 의심스럽고 유진그룹은 이런 자를 왜 추천했을까 심히 의심스럽지만 그거는 차치하고 유진투자증권의 법률 고문을 맡았어요. 맞죠? 예, 과거에 맡았던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방통위가 유진 쪽에 YTN 매각을 승인해 주면서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 조건의 두 번째 YTN의 대표이사와 사회이사는 유진 관계인이 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유진투자증권 법률고문 출신을 이사로 만들었습니까? 자, 잠시 기다리시고요. 이상인 전 부위원장 나와 계신가요? 네, 거기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십시오. 이상인 전 부위원장은 그 유진그룹의 총수인 유경선 회장의 변호인 출신이면서도 YTN 매각 승인 절차에 깊숙이 관여했고 2인 의결의 한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조성욱 이사 압니까?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늘 답변 안 하실 거예요? 네, 그럼 안 한다고 하면 말씀하세요. 사시 27회시죠? 연수원 17기 맞고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청문회에서는 조성욱 이사도 증언 사시 못하는 27회, 부분은 연수원 양해 17기 두 분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이게 YTN을 유진에 넘긴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유진 총수의 변호인이었고 또 그와 사시 연수원 동기는 또 YTN 이사가 되고 자 우리 강희석 대표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일반인들이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할 문제 없어요? 김진용 신임 이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은 유경선 회장의 골목 친구라고 스스로 얘기한 사람이에요. 지금 보고 계신 기사는 15년 전 기사입니다. 철인 3종이라는 다소 항의하는 분들이 적은 좀 희소한 취미를 공유하면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온 분 알고 계시죠? 이 사이는 알아요, 몰라요? 최근에 알았습니다. 네. 방통위가 YTN 사회이사 시키지 말라고 한 그 유진의 특수관계인인 거예요. 이걸 부인할 수 있습니까? PPT 보시겠습니다. 아까 보신 그 기사는 그 목록에서만 확인이 되고 저희가 다행히도 내용까지는 확인했습니다만 자료를 뽑으려고 봤더니 금세 기사 삭제 처리가 돼 있었습니다. 혹시 유진 ENT에서 삭제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최근에 아시고 삭제 조치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증인이십니다. 네.
김백 사장 나와 계시죠? 잠깐 여쭤볼게요. 혹시 YTN에서 저 기사 삭제 조치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강 대표님, 네. 지금 이 부적절한 이사들 사퇴시켜야 사후적으로라도 이 방통위가 부과한 그 매각 승인 조건을 맞추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의향 있습니까? 의원님, 제가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면 검토할 생각도 없으십니까? 이게 방통위의 승인 조건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예, 검토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김진구 전 대표님 좀 나와주시죠. 증인 나오실 때는 좀 세워주세요. 그리고 위원장님께 한 가지 좀 그 추가 질문을 오전에 한 번 더 하신다 그랬잖아요. 전 그걸 안 하고 이어서 해도 될까요? 지금 사안이 다른 분들이 뭐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 하십시오. 네. 김진구 대표님, 예.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 유진 ENT 대표는 지난해 12월에 내려놓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아직도 YTN 이사는 유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기타 비상무이사입니다. 네, 하여튼 YTN 이사 자리 유지하고 계시죠? 네. 네. 이현주 이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YTN 이사가 됐던 분이에요, 지난해, 그렇죠? 네, 맞습니다. 김 대표께서 추천했나요? 아니, 제가 추천한 적은 없습니다. 네. 유경선 총수가 회장이 연세대 총동문 회장이셨죠? 예, 맞습니다. 네, 그때 이현주 이사는 부회장을 하면서 두 분이 서로 교류했던 거 아시죠? 사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몰랐어요. 모르고 있습니다. 네. 예. 이 부분도 방통위 승인 조건 위반이 명백합니다. YTN 이사 말고 유진 ENT 이사회도 네. 동일한 수준의 네. 승인 조건이 부과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PPT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예. 승인 조건 무려 1번입니다. 유진 ENT의 사회 이사도 특수관계인 유진 관련자는 선임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백기승 이사 지금도 이사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진그룹 홍보 전무 출신이에요, 맞죠? 옛날에 홍보 네, 출신 교육을 맞죠?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유진을 향해서 방통위가 이 매각 승인 조건을 부여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YTN 경영과 보도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로 YTN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유진이 80%를 장악하게 된 거예요. 이게 유진이 네. 우려한 대로 보도 전문 채널이라는 이 공적 성격을 가진 회사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경선 회장이 과거에 검사한테 뇌물 줘서 처벌받은 거 뭐 그것까지 안 가더라도 뭐 불법 농지 전용, 국유지 전용, 하천 파헤치기 등등 불법이 수두룩하고 거기다가 유진이 ESG 경영 최하 등급인 거 아시죠? 이게 YTN 인수 이후라면 최소한 보도 전문 채널을 경영하는 대주주로서의 그런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전히 그 버릇을 못 버리고 그 수준이 여전하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배중섭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상근 부회장님 나와주세요. 네, 아주 관운이 좋으신 건지 발이 빠르신 건지 YTN 매각 당시 담당 방통위의 담당 고위 간부셨어요? 기획조정관 맞죠? 그렇습니다. 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YTN과 유진 ENT 이사회 구성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판단했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죠. 판단해 보셨어요? 당시 기획조정관은 YTN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 관두셨죠? 그렇습니다. 그 전에 YTN 이사회, 유진 ENT 이사회 다 구성됐잖아요. 그게 매각 승인 조건이잖아요. 그거를 파악을 안 해보셨다?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고, 그런데 이 알짜 협회로 자리를 챙겨서 이동하는 데는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답 안 해도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홍일 전 위원장님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예, 마이크. 예,
지금 계속 언급한 YTN 매각 승인 조건 이걸 의결하신 당사자 위원장이셨어요. 맞습니다. 네. 이걸 위반한 것이 명백하면 이게 재승인 심사에 반영돼야 되는 거죠. 재승인 심사에서도 그러한 조건을 부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PPT 보시겠습니다. 변경 승인 이후에도 조건의 이행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배중섭 당시 기조관은 이 의무를 안 한 거예요. 방통위 의결 사항인데 YTN 재승인과 연계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의결 사항이에요. 김홍일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방통위원회의 매각 승인 조건을 부여하면서 내린 의결 사항입니다. 맞죠? 네, 앉으세요. 네. 지금 방통위에는 물론 기대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그리고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이 문제는 바로 잡힐 수밖에 없고 바로 잡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짧게 하나만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홍준기 3.1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님 잠시 자리해 주실까요? 예, 세우 나와. 앞서 배중섭 기조관은 중요한 협회 상금 부회장으로 옮기셨는데 조성은 사무처장 최근까지 사무처장 하셨던 분은 3.1 회계법인으로의 자리 이동이 실패했어요. 아시죠? 네. 네, 실패한 게 확실한가요? 네. 근데 애초에 그 YTN 매각에 관여했던 방통위 사무처장을 역시 YTN 매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3.1 회계법인이 영입하려 했던 사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영입 추천하셨던 분이 우리 홍준기 대표 맞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 저희 사업 중에 이제 공공 부분에 대한 컨설팅 분야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 2, 3년 전부터 이런 사회 공공 정책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이 사업들을 어떻게 조금 키워나가고 또 저희도 회계법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역할로서 뭔가 사회 공공 정책 분야에 대한 연구나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사회 공공 공적 책임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국정감사 안 오셨어요? 3.1 회계법인이 의혹을 샀잖아요. 매각 주관자가 아니었는데도 매각 주관자가 갑자기 되고 통매각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통매각을 하고 그런 오해를 풀어도 모자랄 판에 그 의혹투성이 매각의 두 당사자 중 한 명을 의혹받는 법인이 회계법인이 영입을 한다. 이게 외압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한통속끼리의 거래였어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사실 저희가 각자 수행하는 업무들이 좀 다른데 이제 제가 담당하는 감사 분야에서는 YTN 업무 관련해서는 작년에 이미 완료된 건이라는 생각으로 사실 이 그 공공 정책 분야에 대한 외부 영입하고는 관련성에 대해서 제가 미처 생각을 못 지었었습니다. 부적절했다고 시인하시는 겁니까? 사실은 현재도 YTN 매각건하고 저희가 그 뒤에 지금 말씀드렸던 영입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적절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적절했다는 공식 입장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영입하는 과정에서 내부 검토 과정에서 지난 4월 중순에 기사로 여기 국회에서 아마 말씀하신 기사를 보고 다시 그 검토 절차가 일단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적절을 해요 안 해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끝냅시다. 네.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저희 지금 이제 검토 중에 있었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최종 검토를 확정할 예정이었습니다. 자, 노정면 의원님, 오늘 이 청문회는 청문회 YTN 관계자들은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있을 거니까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